안녕하세요. 오지랖 팡팔의 어머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 사고력 수학학원에 다니게 된 이유와 그리고 3번밖에 안 갔는데 그만둔 이유 이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올 초에 이 책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수학을 잘하게 되는지, 처음에 초등학교 때는 잘하던 아이들이 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무너지는지, 어떤 게 기초 공사인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원을 선택하는 방법, 뭐 엄마표로 하는 방법, 수포자들의 특징, 이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내가 너무 수학을 놓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수학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뭐 문제집을 꾸준히 풀린다든지 아니면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건 없고 그 오르다 게임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를 하는 이런 것 정도만 하고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기 책에서 저자는 저학년 때부터 좀 사고력 수학을 하기를 권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말씀하신 권하는 방법은 사고력 수학 학원을 꼭 보내라 이런 건 아니었고 사고력 수학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생각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자 그런 거였거든요. 요점은. 그런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이렇게 붙들고 하고 같이 하자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학원 한번 보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2월 말에 레벨 테스트라는 걸 보고 어떠한 한 학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 레벨 테스트 결과가 아주 탑반은 아니었고 보통보다 약간 우수한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보통 레벨 테스트 하기 전에도 이런 사고력 수학 문제집 여러 번 풀어본 다음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준비 없이 가게 되었고 가서 첫날 있었는데 그 수업 시간이 저녁이었어요. 낮 시간대는 이미 아이들이 많이 차 있었고 스케줄을 조정하면은 할 수는 있었긴 한데 정원이 12명이었어요. 12명 이렇게 해야 되나? 12명이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12명에서 무슨 사고력 수학을 어떤 사고를 기다려주거나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12명은 좀 너무한 것 같다. 네, 저희 아이 딜런이 들어가면 12명이 정원이 다 차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밤 시간에 7시에 시작해서 9시 정도에 끝나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피곤하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를 작년에는 거의 안 갔기 때문에 올해 매일 가니까 피곤합니다. 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 저녁 시간에 수학학원을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만둔 이유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고 두 번째 이유는 숙제. 사고력 수학 학원 숙제를 좀 내주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사고력 수학 학원뿐만 아니고 모든 학원들 숙제를 영어 학원이든 뭐 수학 학원이든 숙제를 좀 내주는 것 같은데 숙제 양이 한 8문제, 8문제, 8문제에서 10문제, 많은 날은 뭐 20문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일주일 동안 한 번 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한 달에 하나를 완성하는 숙제도 있어요. 그리고 수학 일기라고 해서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일기 쓰듯이 뭐 그림이나 글로 쓰는 숙제도 있고요. 안 그래도 쓰는 거 싫어하는데 숙제가 너무 많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옆에서 숙제를 할 때 옆에서 봐주지 않으면 혼자서 풀어내기가 연습이 안 되어 있던 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조금 숙제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은 그렇게 무리되지는 않을 숙제이긴 해요, 양이. 그런데 문제는 연산 문제처럼 쉽게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깊게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깊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로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시도했다 틀렸다 뭐 지웠다 이거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고력 수학을 하는 목적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보려는 행동을 하는 거,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고력 수학을 시키는 건데 그거를 원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 양이 뭐 한 문제, 두 문제, 일주일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문제였어요. 보이세요? 색종이
상상을 해보세요. 색종이 끝이 포개지도록 반으로 한번 접고 가위로 한 군데를 잘랐습니다. 색종이를 펼쳤더니 두 조각이 잘려나가서 전체가 세 조각이 되었습니다. 잘려나간 한 조각이 다음 보기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펼친 색종이 모양은 어떨까요? 가능한 모양 세 가지를 그려보세요. 이해되세요? 제가 얼마 전에 EBS 문해력에 관련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연재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성인들 문해력 테스트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 몇 개 맞췄나, 저도 한번 테스트해볼 때 저는 하나 틀렸어요. 그거 왜 틀렸냐면, 약간 수학 문제 같은 거 하나 틀렸거든요. 제가 수학을 잘 못했고,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서 내가 못 푸는 건가 했는데, 문제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게 써져 있는 거예요. 어른이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저도 성인들 중에서 문해력이 있는 편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들이 풀 수 있을까? 문제를 분명하게 내줘야 되는데, 특히나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딜런 8시야 빨리 서둘러 이러면 엄마 7시 57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아이하고 이런 문제는 정말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다 못 풀고 일부만 풀고 갔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저도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답을 어떻게 내겠어요.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궁금했죠. 과연 누가 숙제를 다 해왔니? 숙제 모두 해온 친구 있었어?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전부 못 해왔다고 했어요. 저희 반 아들네 반에 6명이 있었거든요, 정원이. 6명 중에 6명 모두 다 숙제를 전부 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문제는 해온 친구도 있고 아예 안 해온 친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지만 전체를 다 해온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레벨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반이. 레벨별로 나눠져 있던 거는 그 레벨의 수준에 맞게 문제를 풀고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레벨 테스트를 해서 들어갔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야? 그쵸? 그건 탑반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참 이 문제를 보면서 너무나 의구심이 들었고, 제가 오르다 선생님은 그래도 사고력 수학 쪽에 계신 분이니까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게 문제 학원을 다녔는데 문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풀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문제를 좀 저한테 이해시켜줘 보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갑자기 보시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한테 문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물론 그 선생님께서 사고력 수학적인 역량이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는 문제 자체가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거 수학머리 있는 분들이 만들어서 좀 언어 머리가 안 받쳐주시나? 농담이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학원의 이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계속 풀어왔으니까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학원, 사고력 수학 학원 많잖아요. 다른 학원에 있는 교재를 이 선생님한테 드렸을 때, 지금 저희 딜런이 다니는 학원 선생님한테 드렸을 때 쉽사리 나가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듣기로 실제로 사고력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사고력 학원이 많은 그 숫자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의 학원, 본인들이 보는 교재에 대한 연습만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아이한테 사고력, 생각하는 수학을 과연 그 목적에 맞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셔틀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지점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거리상으로는 비슷했어요. 근데 저희가 다닌 쪽이
조금 더 주차하기가 용이하고 해서 그쪽으로 다녔는데, 얘 학원 하나 보내려고 하면은 이제 동생들도 있기 때문에 아빠까지 막 일찍 퇴근하라고 연락해서 픽업해서 데려다 주고, 그럼 저녁 먹는 시간 늦어지고 또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고, 학원비도 결코 저렴하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한번, 우리 한번 시도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볍게 여길 정도로 학원비가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교육적인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크게 생각은 안 했지만, 다른 거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 학원비로 다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얻는 게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 번 더 고려의 대상이 될 거는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아들이 갑자기 사고력 수학을 다니게 되었다가 3번 만에 수업을 듣고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